기독사립학교와 함께하는 사단법인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기독사학에 제한을 걸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구티비가 사도 바울의 4차 전도여행 흔적을 따라가 성서의 땅 스페인에서 직접 체험한 광경을 특집 다큐멘터리로 담아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여성 안수허락 30주년을 기념한 총회 여성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장신대학교와 13개 교단 목회자들 등 교단 안팎에서 김희식 통합총회장을 향한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4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 KCAF가 예술로 표현한 복음작품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개정 사립학교법과 고교학점제, 최근 기독교 사립학교가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사학미션은 사학의 건학이념 실행을 위해 정부와 법원에 호소해 왔는데요. 내년도 교원 채용과 고교학점제의 시행을 앞두고 사학미션이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2년 종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개정 사립학교법. 사학법의 폐해를 알리고 기독교 교육을 지켜온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기독사학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사학미션은 올해 6월까지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법 개정이 아닌 제도안에서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제안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신규 교사 채용을 앞두고 사학미션은 한국교계 대표단과 전국의 기독교 학교 관계자 등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참석자들은 교사 채용 과정에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교사 채용 필기 시험을 교육감에 위탁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학미션은 교원 임용 시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교육부에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정관에 종교적 건학 이념을 명시한 학교법인의 교원 선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해가지고 특별히 종교계 사립학교는 워낙 건학 이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종교계 사립학교 예외 조항을 또 첨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어 사학미션은 2025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2022 교육과정의 고교학점제가 종교교육을 억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 교육과정에 따르면 학교가 자율적으로 매학년 개설할 수 있었던 종교 수업은 3년 중 1학기만 개설할 수 있어 기존보다 6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또 고교학점제에선 종교교과가 선택 과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학 기간 기독교 교육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됩니다. 종교 과목은 1학년 공통 과목에 포함되지 않고 2, 3학년에 필수 과목으로 개설될 가능성도 낮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고교학점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사립학교들은 종교 과목을 매학기 실시할 수 있는 체육 과목의 미니 학점 과목과 같은 형태로 개설할 수 있도록 종교 교과서 마련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니 과목 1학점을 열어놓았을 때 본물 찾듯이 각급 학교에서 개설될 강좌들이 이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만 열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 설립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정교 과목에 대해서 1학점 미니 과목 신설을 강력하게. 사학미션은 교육부의 승인을 받는 고시 과목과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는 고시외 과목의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가 곧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제도안에서 종교 과목을 배정하고 학생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학교들이 수업과 아까 말씀하셨던 이 대학 진로까지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섭적인 교육 과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적어도 2027년도와 2028년도까지는 6과목 이상을 개발해서 학교에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사학미션은 기독교 교육 자료의 질을 끌어올리고 기독교사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전국 학교에서 시행될 고교학점제와 사립학교의 신규 교원 채용을 두고 사학미션은 기독교계와 학교법인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할 서쪽 땅 끝을 서바나로 부릅니다. 구티비가 성경 속 성서의 땅인 서바나, 현재 스페인을 직접 방문해 사도 바울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열의 나라 스페인. 로마서에 등장하는 로마 제국 시대 유럽 반도의 맨 서쪽 서바나는 바로 스페인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4차 전도 여행을 떠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서쪽의 땅끝이라고 여겼던 서바나로 갑니다. 구티비에서는 순복음 대학원 대학교 한별 총장과 함께 지난 4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지인 스페인을 직접 찾아 취재했습니다. 일행의 첫 번째 방문지 타라고나.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들어왔다는 전승과 함께 4차 선교여행, 그의 선교여행이 이렇게 연속됨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는 도시죠. 타라고나는 기원전 218년에 로마 제국이 이베리아 반도에 와서 만든 항구 도시로 화려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또 철저한 도시 계획에 의해 건설돼 로마 제국의 강성함을 증명하는 웅장한 공공 건물로도 유명합니다. 곳곳에는 성서의 땅을 보여주는 복음의 흔적들이 숨어 있습니다. 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게 뭐냐면 저기 쇠사슬 보이죠? 여기 쇠사슬. 사도 바울이 묶인 채 있잖아요.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따라고나고 이 장면들이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아, 이걸 내 눈으로 직접 보다니. 성경에 미처 기록되지 못한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의 흔적을 찾아 나선 구티비 취재팀. 6월 29일은 바울이 순교한 날을 기념하며 시작된 세계 기독교 순교자의 날입니다. 17년간 스페인에서 사역한 소용원 선교사는 취재팀과 동행하며 성경에 미처 기록되지 못한 복음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19세기에 이곳에 에스파냐에 왔던 사람들로 인해서 타라고나에 온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념하면서 산 파블로에 대해서 이 동상을 세웠다. 구티비가 방영 중인 성서의 땅 시리즈. 스페인을 가다 일부 방송 이후 유튜브에 업로드되자마자 조회수는 수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스페인에도 성지가 있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됐다. 사도행전을 읽고 있던 참에 사도 바울의 스페인 선교에 대해 알게 되어 기쁘다는 댓글 등 구독자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성서의 땅 스페인을 가다 시리즈는 순교자의 날 다음 날인 30일을 포함해 예술의 도시 바르셀로나와 산티아고 순례길, 세비야, 아람브라 궁전과 톨레도까지 앞으로 4주간 매주 일요일 저녁 6시 30분에 구티비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30년 전인 1994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긴 투쟁 끝에 여성 목회자를 배출했습니다. 여성 목사가 안수받기까지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통합총회는 포기하지 않았고 현재 약 3천여 명의 여성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여성 안수 허락 30주를 맞는 해로 이를 기념한 총회 여성대회가 열렸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성 안수 허락 30주년을 맞이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예장 통합은 1933년 함남노회에서 여성 안수청원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성 안수는 곧바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여성 목회자에 대한 뿌리 깊은 거부감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친 끝에 지난 1994년 통합총회는 여성 안수를 도입했습니다. 단순한 정책 변화 그 이상이었습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리더십과 사역에 봉사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공적 차원의 순종이었습니다. 한국교회 140년 역사 속에 통합총회가 여성 안수를 빠르게 도입하게 된 배경은 통합총회의 신학적 선언과 신앙 고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며 리더십은 성별이 아닌 부르심과 봉사의 능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통합 108회기는 현재 전체 2만 2천여 명의 목회자 가운데 13.49%, 3천여 명의 여성 목회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 안수 허락 30주년을 맞는 올해 통합총회는 기념대회를 열며 이 사회에 보이지 않은 차별을 다 함께 이겨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교단은 한국 사회와 교회 속에 존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여러 장벽들을 앞서서 허물어가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사용해 주시는 선도적인 교단이구나 라는 자부심과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여성 목회자의 길을 허락한 하나님의 뜻을 되새겼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공동체와 한국교회 선교에 미칠 소중한 변화를 함께 이뤄나가자며 뜻을 모았습니다. 교회를 위한 섬김에 어떻게 헌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도와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수 받는 것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여성 목회자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냐. 장 전 총장은 여성의 섬세한 통찰력으로 공동체 삶과 교회를 깊이 통찰해서 보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널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역에 헌신해온 여성 목회자들. 통합총회는 앞으로도 여성 지도력에 더 큰 도약을 이루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평의회가 2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김희식 총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김 총회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불륜 의혹의 사실 여부를 제대로 밝히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즉시 교회와 교단의 모든 직위와 직무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총회 측에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신대 신학생들도 총회장의 신속한 사퇴를 요구하며 한국교회 자정 노력에 지금이라도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13개 교단 목회자들이 모인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와 한국교회 목회자윤리위원회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가 현재 한국교회의 병든 단면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모두가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2024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 KCAF가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그림 행전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 마루아트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전시회에는 강원도 기독교 미술인 협회와 사랑의 교회 등에서 함께한 151명의 작가들의 대표작 300여 점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작가들은 오는 9월 진행될 제4차 로잔대회 주제 성경인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작업했으며 전시를 통해 로잔대회를 후원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KCAF는 지난 2012년부터 한국교회와 미술인 선교회가 연합해 매년 전시회를 개최해왔으며 기독교 미술에 대한 교계의 관심과 협력, 기독 미술인의 정체성 확립 등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이 지난 26일 태안에 있는 화력발전소를 찾아가 지역경제 침체 위기를 살펴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태안 서부 발전소는 2025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폐쇄됩니다. 이로 인해 약 2,0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것은 온당한 일이지만 수많은 노동자와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정의롭지 않은 일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또 고 김용균 동상 앞에 모여 비정규직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되지 않은 발전산업 구조에 대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제주 기독교연구원 제주연구소 탐나에서 김봉춘 선교사 초청 공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25일 제주 성안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제주 지역 교계 인사들이 함께 자리하며 제주 사회의 문화와 역사 연구에 대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한몽 간괴와 제주의 의식에 끼친 영향이라는 주제로 강단에 선 몽골 역사 박사인 김봉춘 선교사는 신학 공부를 하지만 선교를 위한 현지의 역사도 공부하게 된다며 과거 13세기를 중심으로 몽골과 고려의 관계에서 제주도 3대열초 등 제주 지역 문화와 정서에 많은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관련한 흥미로운 주제들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었다고 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초청 공개 세미나를 주최한 제주연구소 탐나 원장인 고창진 목사는 역사를 통해 제주인의 기본 성향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복음 사역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단순히 역사의 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새로운 기독교 문화 발전과 트렌드를 제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비전을 밝혔습니다. 100년 동안의 몽골 지배하에서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서적인 가치, 또
특별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제주인의 관점에서 한번 좀 조명해보고 그것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편 제주연구소 탐나는 다양한 제주사회 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에 맞는 맞춤 선교 트렌드와 기독교 역사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1차 전지 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화재 원인 규명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원인 규명 등 크게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화재가 한두 가지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닌 여러 인과관계가 누적된 총체적 부실에 의한 참사라고 보고 사고를 전후한 과정 전반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28일 경기 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리튬 배터리 제조 공정과 안전 분야에 관한 서류, 또 전자정보 등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화재 원인 관련 의혹을 풀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세가 덜 거치자 조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올해 들어 5월까지 누계 국가 수입은 15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천억 원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금 유동성에 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법인세를 제대로 못 내면서 법인세가 31.7% 크게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항목별로는 법인세 2조 6천억 원, 증권거래세가 3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상승 증여세와 관세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에서 처벌을 면해주는 형법상 친족 상돌의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조항이 일률적으로 처벌을 면제해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했다는 판단인데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친족 상돌에는 7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헌재는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1항이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우려가 있고 장애인 등 취약 구성원에 대한 착취를 용인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42만 명으로 집계돼 코로나 이전의 95%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28일 지난달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63.6%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외국인 관광객은 중국에서 39만 5천 명이 방문해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 27만 8천 명, 미국 12만 3천 명, 대만 11만 7천 명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달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은 227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 늘었고 이는 2019년 같은 달의 94% 수준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러시아 당국이 북한으로부터 사과나 인삼 등 식품 수입이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타스 통신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세르게이 단크베르트 러시아 수의식물위생감독국 국장과 김수철 북한 수출입 품질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회담하며 채소와 과일 수출입을 포함한 양국의 교역 확대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수의식물위생감독국은 양자는 채소와 과일 등 제품의 상호 공급과 관련해 무역 거래 확대에 대한 높은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단크베르트 국장은 러시아가 북한 사과를 수입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북한 역시 러시아에 인삼을 수출할 준비가 돼 있고 가축과 유제품의 거래를 늘리는 것에도 매우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최소한 연말까지는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MF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현지 시간 27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여전히 간과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 심화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날 회견에서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미국 경제가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동안 노동 공급과 생산성 향상으로 강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 전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중부 지역에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재개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숨지고 주택이 파괴됐습니다. 전날 밤부터 가자시티 일대를 공습한 데 이어 드론 공격과 함께 탱크도 진입했습니다.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주민이 최소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본토는 헤즈볼라가 쏜 로켓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마스를 지원해온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에 로켓 약 40발을 발사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공격한 데 대한 보복 차원에서 로켓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미국에서 보잉 여객기의 비상구 덮개가 공중에서 떨어져 나간 사고에 대해 보잉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보잉은 동체 제작 당시 서류 기록이 누락돼 비상구 덮개를 고정하는 볼트가 누락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교통안전위원회 역시 사고 이후 비상구 덮개 주변과 덮개가 추락한 지점에서 볼트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잉 측은 직원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 양은 제주 산지에 최대 150mm 이상,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120mm 이상, 남부지방에도 80에서 10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강릉 3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 26도, 대구 29도, 제주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1차 전지 업체 아리셀의 화재는 총체적 부실 끝에 발생한 사고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명사고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닌데요.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소중한 생명들을 잃어야 할까요? 이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